네, 오늘 여러분들이 향후에 입사 지원하실 때 필요한 입사 지원서 작성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직무 능력을 어떤 것들로 증명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선은 직무 관련 자격증, 이건 무조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또 직무 관련 지식, 직무에 연관된 지식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살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전공 수업 4년 동안 들었던 전공 수업에서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식에 대한 용어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안 써주세요. 직무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들었던 그런 것들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 또 직무 관련 경험인데, 저는 인턴도 안 해봤고 경력도 없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어필하나요? 그러면 교내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나 프로젝트형 어떤 산출물을 내야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형 경험들 있죠. 어떤 과제를 팀으로 수행을 해보셨다거나, 근데 그러한 부분이 혹은 공모전 혹은 동아리,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사실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게 인턴 경험이나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해본 실무 경험을 선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형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하나를 쓸 때 단순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읽고 싶은 내용을 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자기 분석을 하시기 이전에 직무 목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직무에 대한 것과 기업 산업 분석이 이제 고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연관이 되는 개인 성향과 직무에서 추구하거나 기업 산업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본인의 가치관,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흥미나 어떤 적성에 잘 맞는지 직무가, 그리고 이 직무에 필요한 강점 역량이 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직무 능력, 관련된 직무 능력들은 어떤 그 직무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 지식과 기술, 태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은 무엇인지도 이제 뽑아내실 줄 알아야 되고, 또 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방법들 좀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기업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입사 지원서를 좀 잘 작성하시려면 당연히 하나의 산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깊이가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와 산업과 기업과 연관된 어떤 이제 스토리를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직무와 산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쌓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산업 관련 다른 지원 차별되는 경험, 또 기업과 공통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인재상이나 경영 이념이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그 직무에 관련해서 기업마다 직무에 대한 것들이 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계열사마다 직무를 다 포함되어 있는 직무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하실 때 그 NCS 직무자료 분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사이트죠. 그럼 NCS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획사무 쪽에 뭐 내가 지원을 할 건데 경영기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기획에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기획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저 직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능력 단위명이라는 게 나와요. 능력 단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직무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 단위명을 보시면 이게 직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상품을 기획하거나 신유통 경로를 마케팅을 뭐 구축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맡거나 STP 전략을 수립을 근데 STP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신상품 기획이라는 것은 신상품 기획이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서 신상품 출시를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문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직무 분석이 잘 되는 사이트는 ACS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물론 뭐 자비룸이나 다양한 뭐 워크넷이나 뭐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지원하려는 직무가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려면 ACS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게 직무 분석하실 때 잡이룸이라는 사이트예요. 잡이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ACS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직무에 대한 세부 능력까지 내용을 정의해서 다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잡이룸이라는 직무 사이트는 보시면 좀 깔끔하게 핵심이 될 만한 좀 이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딱 정리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지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참고해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입사 후 포부나 직무 관련해서 향후 아까 계획을 쓰라고 했던 항목이나 이런 항목들을 작성을 하려고 하실 때 실제로 그 직무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잘 쓰기가 어렵잖아요. 현직자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자 분들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나 노하우가 쌓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인 중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직무 인터뷰 내용이 그 사람인 잡코리아 이러한 채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직무 인터뷰라고 해서 실제로 다양한 여기 앞에 보시면 사무기기에 관련된 어떤 관리를 한 SE팀이라고 해요. 남영 PS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하셨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직무에 대한 인터뷰 한 거 보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분석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기업 분석을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기업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시겠죠.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때 꼭 경영 이념, 그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뭐 목표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보시면 좋을 게 제가 그 CEO 인터뷰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내용들도 매년 뭐 무슨 CEO 분들의 뭐 인사말 이런 것들도 이제 업로드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 대표분들의 경영 이념이나 그리고 그 인사말들을 보면 이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향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트라는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공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뭐 기업의 정보를 많이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하나요? 그 회사의 산업 분석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다트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지원하려는 어떤 회사가 이제 이런 정보는 없지만 그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회사들의 기업 정보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서치를 하셔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봐서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 왜냐하면은 이 산업 분석을 이 사이트의 보고서들을 보면 기업들마다 다 정리를 해놓고 뭐 전망도 이렇고 지금 시장성은 어떻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사람에 대한 트렌드나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 작성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항목은 회사의 개요. 여러분들이 그 입사 서류에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회사의 개요는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연역도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또 산업 분석을 하실 때 필요한 게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이에요.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을 물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서에 뭐 디테일하게 뭐 표현하거나 하실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숫자를 그대로 쓴다거나, 뭐 그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뭐 발전 가능성이나 비전이나 지금 현재 규모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산업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의 특성이 오뚜기는 이제 식품 쪽이잖아요. 그래서 식품 쪽인데 그 식품의 지금 현재 어떤 산업의 어떤 전망, 그리고 우리의 뭐 지금 내수 시장의 이해 이런 거, 뭐 해외 시장은 어떻게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어떤 지금 현재 위기 사항이나 뭐 우리 회사만의 강점, 약점 뭐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작성하실 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 게 네이버 금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업분석 리포트라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 보셨을 때 실제로 그 업종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업종이 정리가 있어요. 네이버 분석. 그 네이버 금융은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어떠한 뭐 뉴스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동향, 산업 동향 이런 것들 정보가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산업분석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분야별로 있어요. 뭐 기계, 반도체, 뭐 석유 이런 등등등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네이버 금융에서 좀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게, 그 기계 이러한 업종을 한번 눌러보면 그 업종에 관련해서 연관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의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업종에 관련된 회사의 정보를 다 보실 수 있는 곳이 이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 금융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분석들을 하고 이런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부분이죠. 이 스타 기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타 기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이 4개의 흐름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츄에이션입니다. 시츄에이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내가 무슨 공모전에 참여를 했어요. 공모전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공모전을 어떠한 주제로 어디에서 했는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걸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본인이 맡은 역할, 그리고 어떤 책임,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했는지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4개의 뭐 스타 기법의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액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이 액션이에요. 액션.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상황 부연 설명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액션,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작성하시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서 편집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문서를 편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툴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는지, 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표를 만들었고 어떤 시각적인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는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검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팀원들과 회의를 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있죠. 그런 방법이나 모습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절트예요. 리절트는 결과인데 결과라고 어떤 성과라고 해서 정말 무슨 수상을 하고 대단한 어떤 학점이 다 A+가 되고 이러한 것만 어떤 성과라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그리고 얻은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전에 나가셨는데 입상을 했다거나 수상을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이제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저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원하시려는 어떤 직무 분야, 산업 분야, 기업에 맞추어서 내가 가진 이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4가지 그 유형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문서 파일로 지원하시는 4가지 자기소개서 기본 항목에 대한 작성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성장 과정인데요. 성장 과정. 그래서 성장 과정은 나의 일대기를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살 이전에 어필하고 싶은 어떤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20살 이전의 모습 중에서 키워드에 맞는 경험담 하나에서 2가지를 이 스타 기법, 상황, 역할, 그리고 나의 행동,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성격의 성격은 여러분들 장점은 최대 2가지 정도가 좋습니다. 1가지는 너무 좀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은 성격 장점 2가지 정도지만 그 성격도 직무와 연관이 된 어떤 성격을 뽑으시는 것, 그리고 키워드가 2개라고 하면 각각의 발휘했던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을 극복한 어떤 경험,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점은 그 원페이지로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을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에 한 항목당 한 500자 정도로 작성을 하시니까 한 3-4줄 정도? 4줄. 최대 단점은 한 4줄 정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장점 대 단점의 비율을 친다고 하면 7:3, 장점 7, 단점 3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나누셔가지고 그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주시고 단점은 제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한 성격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한 단점을 작성을 하실 때는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은 꼭 피해 주셔야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
학창시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라고 요즘엔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학창시절에 항목을 작성해 주실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식이든 활용 능력이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을 할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최근까지 한 경험 중에 가장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전문적인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 2가지, 최대 3가지를 뽑아 오셔야 돼요. 학창시절이라는 항목이나 직무 경험이라는 항목, 그리고 경력사항이라는 항목에는 무조건 어떤 성향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활용 능력을 키웠던 전문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경험을 가져다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원 동기는 여러분 2가지 측면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는 직무 지원 동기가 있고요.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 2가지 측면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내가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기 이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고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야 하고, 2번째로는 기업 지원 동기예요. 모든 기업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려고 합니까? 라는 걸 묻는 이유는 이 구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기업 왜 굳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많은 우리 업종을 하는 정말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개최하는 인턴이나 어떤 서포터즈나 이러한 활동을 해봤다고 한다면 연관을 짓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경험들이 포함되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기사나 그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의 홍보자료 같은 것들, 이슈사항 이런 것들과 어떻게든 본인의 어떤 스토리나 연관 지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어쨌든 인재상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 자,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한 항목으로 같이 작성하신다라고 보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나 5대5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거창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수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업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소, 그 직무에서 향후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에 꼭 빠짐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 하드스킬. 이거는 요즘에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채용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어떤 기술은 100%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쌓아 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필해 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여러분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조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잘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 듣기는 했는데 어느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부족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사이트를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셨으면 활용을 꼭 하셔야 되니까 정말 힘들면 정보가 없으면 NCS 유튜브라도 들어가셔서 직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작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스스로 잘 분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